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 아이가 자제분이 몇 명이시죠? 저 5명밖에 없습니다. 5명. 저 정말 겨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네. 어떻게 5명을 낳을 수 있나요? 저는 사람들이 되게 대단하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키우세요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진심인 게 1명이나 5명이나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1명만 키우시는 분들은 1명도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힘든데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밥 차려서 먹일 때 그냥 좀 더 먹이면 되는 거고 밥 좀 더 하면 되는 거고 반찬 좀 더 다양해지면 되는 거고 저희 첫째 둘째가 19살 그리고 이제 15살이에요. 막내는 지금 2돌 지났어. 세상에. 스펙트럼이 엄청. 첫째 둘째 그 사춘기에 막 그걸 막 겪다가 이제 막 애들을 기저귀를 갈고 있고 그래도 이제 저희 아들이 참 우리 가정을 보면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도 빨리 결혼하고 싶고 엄마 말씀대로 한 3명 이상은 낳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아이를 5명이나 낳고 키우다 보면 대표님만의 어떤 육아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관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대표님? 저는 일단 엄마가 행복해야 된다. 아빠가 맞아, 행복해야 맞아. 된다. 그러니까 맞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의 행복 그리고 정말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저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믿어요. 이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지 않아. 고통스럽지 않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얼마든지 즐겁게 헤쳐나갈 수 있어에 대한 거를 보여주면 저는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감사하면서 그리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냥 늘 즐겁게 해. 뭐 고3 아들은 심지어 공부하느라고 막 그렇잖아요. 막 연애를 해요. 너무 신났어. 그러면 이제 다른 부모님들 보면 이제 미쳐. 제가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세상에 맨날 여자친구. 보통의 부모님들은 진짜 뭐가 되려고 이러나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대학이 다가 아니고 정말 또 저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또 잘할 수 있는 게 있겠지. 저는 자녀들을 망치는 건 부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조급함으로 자녀들의 가능성을 누르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안하니까 싸우는 거죠. 불안하니까 잔소리가 나가고 불안하니까 이러다 우리 애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애 진짜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늘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아이들이 원할 때 나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부모야. 이거를 보여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딸이 15살이거든요. 제일 무서운 중2. 정말 까칠함에 끝판왕을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번 주도 밤을 2번 샜어요. 봤어요. 네, 제가 피드 올렸는데 진짜 독서실에서 한 6시까지 이틀 있었어요. 그냥 아이가 엄마 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이러면 같이 해, 밤새 줄게. 그러니까 일단 이 아이가 시험을 잘 봤으면 이게 아니라 나는 너와 너를 위해서 너 독서실에 혼자 밤새려면 외롭잖아. 나는 너를 위해서 밤새줄 수 있는 엄마야.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막 이랬던 애가 엄마 안 피곤하세요? 이렇게 그래. 제가 이제 루이 돌쯤 됐을 때 옆에 일하시는 어떤 대표님이 일하고 싶으면 애 더 낳아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도 외동인데 우리 애를 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까지 놀아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지금 애 하나 낳고도 일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애 둘 셋을 어떻게 키우면서 같이 일을 해 라는 생각을 사실은 가장 먼저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 애를 어느 정도 2명 3명 데리고 키워놓은 엄마들을 보니까 아이들끼리 노는 모습을 보니까 또 나도 더 낳았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이제 뒤늦게 들더라고요. 일하는 엄마로서 사실은 자식을 몇 명을 낳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 사실 진짜 현실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신혼인데 아직 애를 낳지 않은 친구들은 아이가 내 커리어를 망치지 않을까라는 또 두려움도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저는 일단 아이를 낳으면 내 커리어를 망치는 게 아닐까, 경력 단절이 딱 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단절이 되는 것 같죠.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임신과 출사와 육아를 통해서 내 그릇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훌륭한 인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를 낳고 보니 내가 정말 이러한 참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느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회사를 들어가잖아요. 맞아. 그러면 맞아. 달라요. 그러니까 일이 더 잘 되고 어떻게 보면 회사 안에서도 인정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장의 내일에 급급한 게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은 나를 사람 만들고 나를 정말 최고의 인격으로 만들어주고 나를 정말 그릇을 넓히는 데 있어서 이보다 큰 선물은 없어요. 저는 아이가 둘일 때와 지금 3, 4, 5번이 태어나고 나서는 일도 더 잘 돼요. 제가 둘까지, 그러니까 셋을 낳기 전까지는 온라인 비즈니스도 안 할 때였고 오프라인만 하면서 되게 힘들 때였어요. 어른들도 다 자식은 자기 숟가락은 자기가 다 갖고 태어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이게 우리는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이거 애가 한 명일 때는 이거 다 나눠야 되는데 이거 애가 두 명이면 또 나눠야 되고 또 나눠야 되고 그게 아니라 태어나면 태어날 때마다 필요한 거를 다 채워주세요. 진짜 거짓말처럼. 애가 많이 생기면 오히려 일도 더 잘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에너지도 더 많이 생기고 나야 되나? 성숙해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도 달라지니까. 근데 비즈니스는 어떠한 파트너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나눠졌다고 생각해요. 그 선배가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진짜 딱이에요. 지금 저는 3, 4, 5번이 6살, 4살, 3살이거든요. 이 셋이 같이 놀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해요. 이 질문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뭐냐면 저는요, 조금 성공한 여성 사업가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남편이랑 사이가 좋아. 대표님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죠, 이제? 20년 차. 근데 아직도 남편을 보면은 나는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설레요. 두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온다. 비결이 뭘까요, 대표님? 우리는 완벽한 배우자를 꿈꾸는데 저는 그걸 알아요. 완벽한 배우자는 없어. 그럼요. 그리고 하나님은 맞는 사람만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는 안 맞으면 내가 잘못 선택했고 뭐 잘못 내가 만나고 속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 친구의 남편을 보면 너무 더 훌륭해. 그러면 이 인간이랑 비교되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내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좀 부족할지라도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최고로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선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으면 날수록 잘 되듯 가와만 사성이네 정말. 하나가 되면 더 될수록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밖에서 잘 되는 걸 찾거든요. 아, 내가 유명한 사람이랑 더 많이 알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랑 더 친해지면. 그러니까 시간을 오히려 가정보다는 밖에 뭐 술자리, 다른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는데 더 많이 쓰는데 가정 안에 비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을 오히려 내 와이프, 내 남편, 내 자녀 거기에 좀 시간 분배를 잘 해서 내가 여기를 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면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어떤 게 있냐면 저희 남편이 인격이 훌륭한 건 있어요. 화를 낸 걸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는 예전에 화나면 이러는 사람이었거든요. 다혈질. 근데 저희 남편은 그건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야.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거예요, 대표님. 네. 온라인 사업하고 계시죠? 오프라인 사업하고 계시죠? 아이는 5이나 낳아서 키우고 계세요. 근데 48시간처럼 하루를 네. 사셔야만 될 것 같은 이런 환경에 계신데 시간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 저 진짜 시간 관리 되게 잘할 것 같죠? 관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어떻게 맞았어. 그죠?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이거를 다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제가 막 시간에 대한 거를 막 잘 계획하고 해서 하질 못해요. 그냥 오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에요. 제가 이제 꼭 우선순위를 두는 건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빼요. 근데 그때 제가 정리가 돼요. 아, 내가 오늘 너무 잘하려고 분주하게 살지 말자. 저의 노하우를 물어보면 저는 이 얘기를 꼭 해드려요. 완벽하지 않은 게 진짜 저의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설픈 걸 제가 막 느끼면서 기가 막혀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인간이 어설플 수 있을까? 저의 궁극적인 인생 목표가
사실상 저는 돈과 막 성공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과정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하다 보면 그 결과는 좋은 거를 또 주실 수 있을 거야. 안 주셔도 감사하지만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걸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설픔, 부족함에 대해서 제가 용납할 수 있는 마음 그건 같이 일하는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 채널에는 아이를 키우면서 나도 한번 좀 컸으면 좋겠다는 삼공사공 여성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아까 잊었어요. 딱 생각이 났는데 아이를 이제 낳고 키우면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두려움과 주저함이 큰 게 뭐냐면 내가 이 아이한테 소홀해질까봐 이것도 되게 커요. 맞아요. 내가 뭔가 에너지가 분산되면 우리 아이가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후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상 첫째부터 지금까지 일을 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한결같이 얘기했던 부분은 난 너희가 엄마가 일하는 걸 싫어하면 언제든지 너희를 위해서 나는 이 일을 다 그만둘 수 있어. 그러니까 참지 말고 엄마를 너무 배려해 주려고 하지 말고 엄마한테 꼭 이야기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단 한 번도 엄마 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와 아이와의 그 시간은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맨날 우울하고 표정 안 좋은데 하루를 같이 있는 게 중요하겠어요. 잠깐을 있어도 엄마의 행복한 모습, 에너지틱한 모습,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게 생긴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해보고 아니면 다른 일을 또 하면 되잖아요. 자신감 있는 엄마를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는 이쯤에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